하이루 엣지 관상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생활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뭐 그렇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건지, 이걸 뭐라고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저를 고용해주신 그 사장님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랬던 적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뭘까 제가 최근에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왜 손님들하고 왜 사장님이 저를 좋아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온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사장님한테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 왜 사장분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실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제가 약간 항상 뭘 할 때 좀 책임감을 좀 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그 책임감이 안 들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애초에 시도를 안 하는 제가 그런 성향이기는 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왕 할 거 제대로 하자라는 약간 제가 그런 약간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굳이 저한테 열심히 좀 하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약간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제가 그 개인 사업도 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 10대 때 물건 제작해서 팔아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남 밑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너일 때도 있었는데, 뭐 제가 직원을 쓰진 않았지만 제가 혼자 오너로서 일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직원을 쓴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안 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느낀 건데, 열심히 뭔가를 안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걸 제가 최근에 좀 알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오너 입장에서 직원을 썼다는 그 가정하에 저는 열심히 안 하는 직원은 자를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부터 그런 낌새가 보이면 뽑지도 않을 뿐더러 뽑았다 하더라도 자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너 입장이라면 그게 싫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일할 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서 꽤나 꽤 뭐 그런 거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공부를 좀 할 거를 가져가요. 공부를 할 걸 가져가는 이유가, 이게 사람이 많을 땐 당연히 손님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뭐 손님한테 집중하고 있는데 뭐 공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손님이 계실 때는 손님한테 집중하지만 그 빈 공백기에는 사람이 너무 이 텀이 길다 보면 핸드폰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자꾸 핸드폰을 하게 되면 그게 손님분들이 겉에서 봤을 때 핸드폰만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모습,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고 진짜 공부하는 건데, 그 모습을 손님께서 보시면 아, 여기는 조금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그 이런 마인드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좋아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장님께서는 이게 말로 안 해도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사장이라는 역할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직원을 하다 보면은 내가 사장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어느 순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장의 위치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다방면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사람이 위치마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야 하는 게 있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의 그 입장 차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님분들이
왜 이렇게 저를 좋아하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물건을 개인적으로 팔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오너 입장이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뭐 팔 때 카페를 했든 뭐든 서비스 직업을 했든 물건을 팔았든 간에 손님분들이 저를 왜 좋아하시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조금 계산적으로 구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예를 들어 2,000원을 썼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저는 무조건 2,500원에서 3,000원의 그 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게 물건이 되었던 서비스가 됐든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지하에서 3평짜리 카페를 했을 때 어떤 손님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손님분은 저한테 지불하신 금액이 2,000원이었거든요. 커피 한 잔 2,000원이었나 2,500원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2,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손님분께서 이제 다 드시고 이제 댁으로 계산을 하시고 댁으로 가시려는 순간 일어나셨을 때 옷을 안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을 불러가지고 손님 옷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옷의 예시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 옷이 위도 그 겉에 입는 자켓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바지인데 자켓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걸 이렇게 들었어요. 손님이 뒤에서 이렇게 쉽게 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님이 뒤에서 이렇게 바로 끼고 대접받는 느낌을 받도록 저는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모든 손님을 제가 그러진 않았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좀 센스 있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했었던 것 같고 항상 이게 물건을 팔아도 예를 들어 13,000원짜리 물건이야. 그럼 13,000원짜리만 딱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더 준다는 느낌을 저는 항상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분들께서 저한테 서비스직이던 뭐던 컴플레인을 안 거셨어요. 저는 물건을 팔았을 때도 반품률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의 교류, 에너지의 교류를 해서 저의 약간 이런 사상이나 이런 마인드나 이런 행동이 좀 타인한테 좀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다행히 손님분들 반응도 되게 좋고 반품률도 적고 손님분들 컴플레인 안 걸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되게 일하는 게 즐거운 거죠. 솔직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 깊은 이 마음속 내면에는 일하기 싫고 그냥 들어듣고 놀고 싶죠. 어디 쇼핑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어쨌든 제가 일을 하기로 마음 먹은 이상에서는 일을 하기로 했을 때 일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손님이 지불한 가격보다 뭔가 더 플러스를 준다. 그게 꼭 뭔가 물질적인 게 됐든 서비스가 됐든 혹은 뭐 손님에 대한 태도, 표정 이런 게 됐든 뭔가를 플러스를 줬어요. 그랬고 그 두 번째 되게 진정성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있는 거야. 이 하는 걸. 예를 들어 커피를 하면 그거 되게 재밌게 느껴서 하고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이 몸이 피곤하면 되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고 돈이 오가기 때문에 이게 남의 돈을 내가 쉽게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게 돈 벌기도 쉽지 않고, 이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버는 거는 뭐 제복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은 무언가의 노력을 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진짜 쉽게 쉽게 돈을 얻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진짜 상위 1%를 빼고는 진짜 돈을 어렵게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단지 타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치열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의 고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냥 소비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판매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의 위치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역할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3평짜리 카페지만 나중에 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내가 높은 직급을 맡았을 때 뭐 더 좋은 기회나 회사가 왔을 때 그때도 또 좋은 평판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럼 손님들도 알아요. 손님들도 진짜 그거를 모를 것 같지만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내가 어떤 급이 있는 고객을 상대할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제가 느낀 건데 부자는 돈이 많아서 이게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사람을 굉장히 잘 봐요. 일반인들보다 사람 파악하는 그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냥 별거 안 했는데 이미 저 사람을 파악하고 있어.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돈이 많은 게 부자들의 특징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판매하는 입장이나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에서 그 돈이 있는 고객을 상대할 때 그 고객일수록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사람은 일반인보다 돈을 더 훨씬 많이 쓰는걸요? 돈을 많이 쓰니까 당연히 뭐 그 이상의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돈값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이게 돈 많은 사람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10,000원을 썼으면 그게 음식이 됐던 물건이 됐던 최소 그 10,000원어치는 해야 내가 계속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지. 내가 돈을 10,000원을 냈는데 그게 값어치가 8,000원, 9,000원이야. 그럼 다음에 그곳에 방문하겠어? 안 가지? 왜냐면 더 좋고 그런 데는 널려서 심지어 돈을 더 주더라도 더 괜찮은 데를 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습관들도 굉장히 하나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쑥불쑥 이제 튀어나온다니까? 그래서 저도 손님 이렇게 익숙해지고 손님들 잘 대하다가도 몸이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 안 나자빠져요. 진짜 이렇게 막 약간 긴장을 항상 하고 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거에 능숙하더라도 항상 나는 이렇게 꼿꼿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손님들도 나를 무시하지 않고 건들지 않아요. 왜냐면 열심히 하고 잘하는 나를 대접해주는 사람이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왜 공격해? 근데 이런 건 있죠. 내가 돈을 썼는데 막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막 참다 이게 열이 받기 시작하고 컴플레인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플레인을 자꾸 들으면 내가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 일을 하기 싫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이고 나만 손해를 본다는 거죠. 최종적인 거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저보다 더 훌륭하게 직장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하실 거는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자신은 또 어떻게 사회에서 행동을 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또 나한테 또 더 플러스 되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인생 선배분들 많아서 저도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또 저한테 이런 점을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전에 그 중요한 거 다 직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영상에서 근데 중요한 점은 직원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그 직원과 직원과의 그 관계는 되게 워낙에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일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 상사나 동료분들 그러니까 사장님과 손님을 제외한 그 나머지 카테고리 부류의 그 인간들을 제가 어떻게 대하냐면 일단 남의 말을 뒤에서 안 해요.
뒷담을 안 까요. 근데 할 말은 좀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따다따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 3번 정도를 지켜보고 아니다 싶은 거는 근데 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얘기를 안 하다 보면 계속 그 오해의 골은 쌓여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뒷담을 깔 수가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나쁜 선에서는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얘기를 해서 풀어가는 게 조금이나마 그 직장 동료분과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무난한 방법이에요. 근데 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제 댓글에다가 팁 주시면은 제 영상을 보는 분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내주셔도 될 것 같고 다양한 의견들 공유받으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은 제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